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2023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자산도 큰 상승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3년도에 단순히 예측이 아니고요. 어떠한 일들이 크립토에 일어나고 있고 과연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 지표들이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방향을 정하시기에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을 하고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분기 연속 하락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2022년도에 4분기 연속 하락을 하는 전무후무한 일을 기록을 했죠. 그만큼 너무나 힘든 해였고 많은 분들이 자산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몇십억을 벌어보고 또 잃어보고 하면서 2022년도만큼 뭔가 변동성에 의해서 크게 이제 흔들리고 힘들었던 시기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오신 분들이나 이제 크립토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밈들을 사실 올해도 돌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 반감기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한번 돌았던 이 밈이거든요.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 맨날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때 살 걸, 이때 샀으면 나 부자 됐을 걸, 은퇴했을 걸이라고 하니까 그런 기도를 이때 많이 사람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산타가 이제 2020년으로 보내주면 이때 이제 비트코인을 살 거다.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니까 산타나 이제 신이 그 기도를 듣고 그럼 다시 보내줄게 해가지고 이제 2022년도 말 2023년도 1월 초에 이 2022년도 가격으로 회귀시켰다 돌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했으니까 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웃긴 짤인데 밈 같은 건데 2017년도에도 이런 게 돌았다가 실제로 그걸 항상 뛰어넘었었죠. 그래서 이게 오래 돌고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만큼 힘든 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런 장에서는 어떤 데이터나 어떤 자료 그 다음에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근거를 제시해도 사실은 이게 하락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조롱받고 하는 시기였다는 거는 저는 이미 이제 2번 돌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든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나 혹은 이런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와도 일반인들 눈에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하락할 거다. 약간 아파트랑 비슷해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면 산다고 기도를 하는데 막상 지금 떨어졌을 때 아파트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지 않죠. 그 말은 뭐냐면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못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 시장에서 내가 최저점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지 마시고 그다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 상황을 살피시고 어느 지점에 우리가 이제 자산을 매수를 해야 결국 돈을 버는 거잖아요. 저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돈을 몇십억을 벌어봤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으로 보시면은 지금 올해가 작년 2022년도가 1870년도 이후에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가 가장 안 좋았던 해래요. 그러니까 200년 통틀어가지고 거의 200년 통틀어서 미국 역사에서 최악의 해였던 거예요. 작년이. 그런 해를 저희가 함께 경험을 했다. 이 크립토에서도 마찬가지로 레가시즈 금융, 전통 금융이나 크립토나 모두 다 어마어마한 풍파를 맞는 해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대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네, 이 말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립토 시장을 떠나간다, 탈부를 했다, 이제 코인을 했다라고 하는 시기고요. 이 시기가 과연 위기일까? 위기죠. 당연히 위기인데 이 위기의 시기에는 늘 항상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봤는데 모든 위기는 모든 기회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문구였고 저는 그걸 믿고 있고 제가 이번에 이제 2번째 사이클을 지나고 3번째 사이클을 이제 가고 있는데 크립토에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왜 제가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역프라 그래서 한국에서 코인을 사는 게 외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졌습니다. 지금은 다시 김프가 살짝 끼긴 했는데 역프리미엄이 낀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인들이 코인을 하지 않는다. 즉, 이 투기의 민족인 한국인들이 코인을 하지 않는 이 시기가 굉장히 좋은, 우리 같은 경우는 크립토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보고 있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게 역사적 변동성이 낮은 그런 시기라는 걸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그냥 비트코인 나오고 나서 가장 변동성이 낮은 시기래요. 그렇다고 하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됐다라고 대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크립토가 지금 2022년도에 많이 다쳤잖아요. 많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파산한 곳들도 있는데 블랙록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운영하는 이제 헤지펀드에서 이제 채굴 업체에 1,700만 달러 운영자금 지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 채굴 회사에 그러니까 어쨌든 채무자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기 때문에 이걸 살려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블랙록은 이 채굴업체뿐만이 아니고 크립토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크립토가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채굴업체가 지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살리려고 하면 이런 회사들은 만약에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냥 바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내 회사기 때문에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한 회사기 때문에 살리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는데 이 크립토 전체의 가치를 믿고 있는 겁니다. 블랙록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블랙록 같은 경우는 말로는 그러니까 뭐 이제 크립토가 나쁘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실제로 돈을 쓰면서 크립토를 키우고 있는 중이에요. 위기에 있는 기업들을 사서 다시 이제 안전하게 돌려주고 있고 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기저에 얘네들이 과연 이 크립토가 지금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뭐 변동성이 적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크립토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 헤지펀드가 바보여서 여기에 이제 돈을 투자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2017년도에는 그 하락장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때는 더 어둠이었습니다. 뭐 이제 끝났다. 그 누구도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장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위험하다고 하지만 기관들, 나라들 다 기저에 사람들이 다 떠나보내고 팔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이런 업체들은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발키리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인데 그레이스케일 GBTC 제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 위험한 건데 이 GBTC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나 이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그 매니지먼트가 지금 그러니까 전통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왜냐?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걸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정 큰 거죠. 50%가 할인돼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GBTC가. 근데도 불구하고 발키리 인베스트먼트는 여기에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하겠다. 스폰서 및 매니저가 될 준비가 돼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떠보는 거죠. 나 이거 사고 싶은데 괜찮겠니?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위험한 정크인데 이 크립토에서는 위험한 건데 이 전통금융권에서는 너무 알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해서 키워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발키리 이 기관들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록도 그렇고 발키리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이 기관들 돈을 냄새를 맡는 기관들은 그 기저에 이 하락장에 남들이 다 떠나가고 있는 시기에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가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국가는 큰 국가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BTC 법정화폐는 작은 국가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로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점점 커져가는 거거든요. 이제 PG에서도 법정화폐로 지정을 할 거다. 아까 기관 말씀드렸는데 이 작은 나라들에서도 지금 이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BTC 같은 경우는 엘살바도르에서 이미 법정화폐죠. 그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지금 이제 근데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다만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작은 나라들에서는 이 BTC가 점점점 이제 수익이 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조서의 피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뭐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회사를 세우고 그러니까 법인을 거기로 세우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약간 일부 상통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BTC를 통용시키는 나라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초입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기관이 있고 또 나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보면은 이거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늘 진심이었어요. 이 크립토에 늘 진심이었고 블록체인에 늘 진심이었어요. 다만 이 폐쇄적인 국가 공산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들 통제하에 이걸 움직일 수 있을까를 보는데 여러분들께 잘 생각해 보시면 블록체인이 디센트럴라이즈드 컨셉을 가지고 비트코인이 나왔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디센트럴라이즈드 컨셉이긴 하지만 철학이긴 하지만 중앙화된 곳에서 통제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랜잭션을 모두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면에서 보게 되면 공산당이나 이런 독재 정권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를 출범을 한다. 디지털 자산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출범들이 NFT 거래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더 확인을 해야 됐지만 어쨌든 간 중국에서도 국가적으로 이 크립토를 절대 놓지 않는다. 키워가고 있다. 그 기저에 그 뒤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있고 키워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보면은 잘 알아야 되는 게 저희가 정말 이게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놓치고 있는데 왜냐면 크립토에 길게 저처럼 이렇게 롱텀으로 그리고 또 크립토에 롱텀으로 있으면서 비즈니스나 전략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데 이 일본이요. 2017년도 불장이 있었을 때 있잖아요. 이때는 그 옌이라고 하네. 이거 옌이라고 부르나? 아무튼 이 일본 화폐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래됐어요. 두 번째,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원화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일본이랑 중국이랑 달러였어요. 그만큼 이 옌이 거래가 많이 되는데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에서 그걸 다 그냥 끊어버립니다. 아예 그냥 완벽하게 통제를 해버려요. 어떻게 통제하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상장을 시킬 때 상장하는 그 코인들이 허가제예요. 허가. 그러니까 상장을 아무렇게나 못 시켜요. 상장시키는 것도 허가고 거래소도 허가로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확 죽어버리고 거기에 세금 20% 매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이 크립토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래 대금이 있었는데 그게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냥 그 바이낸스나 이런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 법정화폐가 엄청나게 죽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알아요. 일본이. 지금 보면은 거래소 코인 상장 절차 간소화를 시킨다고 하죠. 지금 이제 2023년도에. 그 다음에 외국 발행 스테이블 코인 유통 금지를 해제하는 이게 중요한 건데 USDC 제가 말씀드렸죠. 이 스테이블 코인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이 크립토 시장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시장 겁나 큽니다. 여러분들 뭐 그 전통 금융에서 아시잖아요. 일본은 그냥 뭐 전 세계에서 2등 국가예요. 근데 이런 국가에서 이제 이걸 풀고 있다. 점점 풀고 있다. 그러면 어디선가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돈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절차를 완화를 시키고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왜 있냐?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를 자기들 품으로 들여보내겠다. 라고 방향을 잡아. 왜냐? 한 3, 4년 연구를 끝낸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연구를 다 끝내서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는지를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중국이, 그 다음에 나라가,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월가의 코인 거래소 만든 이거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이 자체로는 사실은 뭐 성공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게 갖는 의미는 이 자체가 아닙니다. 이 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2023년도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전체적인 방향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2023년도에 직접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월가가 코인 거래소를 왜 만드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만드는 건데 왜 만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월가에서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망하는 그거면 그러니까 무슨 포인트 거래하고 이런 거면은 월가에서 들어오겠어요. 월가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월가는 누구보다 돈 냄새를 많이 맡고 있고 저희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나와봐야 알지만 얘네들이 어떤 움직임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가가 어떤 짓을 할 건지 저는 이것도 이 목적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2023년도가 아니라 앞으로 크립토 시장에서 지금 크립토가 시총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퀀텀 점프를 하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 돈이 들어오냐? 기관 들어올 거고 국가 들어올 거고 많이 남았죠. 근데 저는 무조건 중동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메타예요. 무조건 중동자금이 이 크립토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주구장창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주장을 했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이 들어오잖아요. 일본이 다시 플레이어로 조인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상자산 디지털 통합 프로그램 리드를 채용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금지예요. 애초에 금지인데 지금 금지에서 이 허용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동 국가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빈살만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는지 그런 애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관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쪽으로 어쨌든 발을 담궈야 된다라는 흐름이다라는 걸 인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플러스 이 중동 이 더해지고 사실은 홍콩 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뺐는데 그런 것들까지 더해져가지고 이 방향이 명확하게 지금 정해지고 있는 거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도에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월가가
그러니까 뭐 왜 그걸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중동들 방향은 명확해요. 그냥 개미들, 저희 같은 일반 개미들을 다 탈탈탈탈 1년 동안 털었잖아요. 1년 동안. 1년 동안 턴 거예요. 1년 동안 지금 막 계속 그냥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끝났겠지 할 때 하락하고 끝났겠지 하락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일반 개미들 못 버티고 개미들이 부자 되면 안 되잖아요. 걔네들, 저희들 부자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다 막아내고 다 잘라내고 그 기저에 제가 늘 말씀드린 행동. 얘네들은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안에서 자기들이 더 보다 싸게, 보다 더 확실하게 돈을 벌게끔 준비 작업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은 당연히 지금 코인 한다 그러면 조롱의 대상이고 일반인들 눈은 그렇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변하고 있고 2023년도에 어떤 게 나아질 건지에 대해서 변화가 보이잖아요, 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좀 힘을 내고 2023년도에는 다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